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 코바나 콘텐츠, 코바나 보테닉 이 둘을 가지고 계신데 이 활동을 계속 한다. 다만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금이 나오는 것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엊그제 4월 4일부터 인스타그램을 이제 공개로 돌려놓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어제 처음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활동에 서서히 기지를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 동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이러한 일까지 할 수 있는 이게 공당인지 그야말로 제1 가수상인지 이해갈 수 없을 정도의 이 표적 법안을 만들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탁현민이가 말이죠. 드디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탁현민의 입장문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5월 9일 취임식이요. 딱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취임식과 관련해서 이 외빈들, VIP들이 과연 누가 오는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어제 처음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 즉 예비 후보로 등록했잖아요. 지지를 선언했어요. 과연 이것이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정치적인 이 재계, 복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내주에 윤석열 당선이 처음으로 이제 TK 지역을 방문하는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연히 저는 예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전 대통령이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한 5분짜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지를 선언했어요. 정확하게 4분 54초입니다. 그것도 어제 아침 일찍 7시에 말하자면 방송을 올렸어요. 그래서 대구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개인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선공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다. 이러한 메시지. 그리고 아버지도 일신의 편안함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근대화를 이끌었고 오늘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래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한 그런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은 이심전심이었다. 이러한 얘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는 5년간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서 떠나지 않고 보좌를 해줬던 그러한 사람이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모든 사람이 따라가고,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옆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라고 말하자면 그 의리와 그 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과 귀를 가린다고 모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명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해 왔다. 이렇게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본인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유영하 변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인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유영하 후보를 후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으니까요. 맨 먼저 반발하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자, 홍준표 의원. 왜냐면요,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김재원 이런 사람들만 경쟁할 줄 알았는데 무려 지금 경쟁률이요 8대 1이라고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요 가장 높아요. 그러면 페북에다가 뭐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느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파리, 대통령 당선자 파리 선거로 변질되었네요. 경선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상식 밖의 씁쓸한 일만 생기네.
그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 대구의 판도를 보면 홍준표가 좀 앞선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자, 유영하 변호사가 지지율이 당선이 되면 뭐 금상첨화죠. 뭐 얘기할 것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권 복귀 생각보다 빨라질 것이고 또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근소한 표차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런대로 뭐 최소한도 본전은 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지율이 아주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가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요,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을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도 더 뒤로 많이 밀려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톤도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내주에 만날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요,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방문할 예정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다만 이제 이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당선인께서 방문하시려면 하루 이틀 전에는 통보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당선인께서도 일정이 바쁘실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건강이 좀 그러시니 본인 개인 생각으로는 30분 정도 이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한 2, 30분 정도의 티타임 정도로 예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악연을 얽혀 있다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결집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이제 큰 판, 대구를 벗어난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보수 결집의 계기로 이번 예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정권 교체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의 모두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당선인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방 시간이 20, 30분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만나고 나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든 아니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든 분명하게 내놓는 편이 좋겠다. 그리고 4.15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수 통합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과거에 좀 섭섭했던 그런 인연을 뒤로 하고 악연을 뒤로 하고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번 당장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돼야만이 윤석열 정부 5년, 그러지 않아도 여의도가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있잖아요. 172석 대 110석으로. 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우리가 압승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성공적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런 큰 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예방, 그리고 적절한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데요. 8일날, 바로 어제죠. 예, 굉장히 특이한 메시지를 올렸어요. 느닷없이 올린 메시지인데 이 환경보호 메시지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뭐 글씨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상장 하나를 박모 씨한테 주는 걸로 딱 이모티콘까지 올려갖고 우리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평소 투철한, 이게 4일자로 되어 있어요. 4월 4일자 2022년도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전략하고 팀 텀블러를 사용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에 표창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 김건희, 환경을 사랑하는 여성, 지성인가 여성인가, 뭐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에는요, 좋아요가 무려 1859개나 달려 있습니다. 이 4일 공개 전환한 이후에 처음으로 올린 메시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환경 문제는 뭐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죠. 환경 단체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도 이 환경 메시지 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이 탄소 제로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50년을 목표로 해서 이런 것도 또 큰 틀에서 보면요, 이 환경 메시지와도
연계의 고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기로 해서요, 이 과거에 올렸던 메시지, 그러니까 2015년 2월부터 올렸던 678개의 게시물도 그대로 다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개된 이 게시물 중에서요, 눈을 끄는 것이 지난 19대 대선 다음 날인 2017년도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 사진과 함께 대통령도 뛰게 한 점핑 위드 러브라는 게시물도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요, 이 김건희 여사가 2013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점핑 위드 러브라는 이름으로 기획한 행사에서 의원 시절에 문 대통령이 어린이들하고요, 뛰고 노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젊음은 날마다 아프고 날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좋아요가 147개. 그러면서요, 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영어로 김건희 이렇게 돼 있고요. 대통령도 뛰게 한 점핑 위드 러브. 그러면서요, 이 닉슨 대통령 점핑 시킨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닉슨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사진은 점핑 위드 러브 전에서 점핑한 당시 문재인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요, 지난번에 녹취 서울의 소리인가요? 그때 윤석열 당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도 이 게시글을 올린 거를 이번에도 그냥 과거에 있던 게시글을 그대로 다 올린 걸 보면 어쨌든 간에 하나의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인스타 계정은 이제 환경 보호를 메시지를 올리면서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요. 이 사진 속 인물은 한 손에는 텀블러를, 한 손에는 손글씨로 쓴 듯한 상장을 들어 보인 그런 사진을 게시했어요. 그런데 이 해당 사진 주인공이 과연 김 여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주인공이 당연히 김 여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바나 콘텐츠 앞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이게 아니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 콘텐츠 대표이사 김건희 이 상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인 활동 시동을 살살 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한 보도를 보면요, 이 김건희 여사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자신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 콘텐츠 대표직을 유지한다. 그리고 전시기획 업무는 계속한다. 그래서 영리활동으로 얻어지는 수익금 전액은 기부한다. 이런 방향에서 말하자면 기획활동을 계속해 나갈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 여사가 맨손에서 코바나 콘텐츠라는 브랜드를 키우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다. 직접 일궈낸 사업체를 한순간에 접는 것은 너무 아쉽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또 내 재능을 살려 좋은 작품을 들여오는 것은 직접 할 생각이 있고, 코바나 콘텐츠를 사회적 기업 형태로 바꿔서 수익금은 전액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 있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에요, 이 김 여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은 대표적인 미술관 관장을 해온 지인에게 넘겨주는 방안, 주업 이런 거를 고민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리 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김 여사는요, 기획사인 전시기획사인 코바나 콘텐츠 그리고 자회사의 코바나 보테닉 이 두 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이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이제 취임식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 법안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조민 씨 합격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민 씨를 갖다가 이 김건희 여사와 비교해서 김건희 여사 당장 구속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까지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비대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야, 이거 이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사실상 수사에도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대통령 이제 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5월 9일이 되면요, 당장 구속해야 된다 이러한 이 극한적 용어까지 쓰는 거,
과연 이 민심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우리가 민주당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요. 왜 그러면 이렇게 강공로로 나오겠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좀 수사, 이 강한 압박 수사를, 강력한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민주당이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게 중수안박, 검찰 개혁이잖아요. 이 중수안박,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찰 개혁에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남국, 민영배, 안민석, 홍영표, 신정훈, 조정식 이런 사람들이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요, 대체적으로 철험회, 즉 초선 모임들, 이 사람들인데요. 이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서명에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요,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영배, 최강욱, 황운하, 동 이런 총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용이 뭐냐면요, 법안 내용이 뭐냐면 고위공직자가 공직 재직 중에는 본인과 그 가족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고위공직자의 공소시효 정지법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러한 김남국 의원은요,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그래서 법안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 정치적 특성상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제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취임 전 죄를 범해도 재직 중에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면서 만료돼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실상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기에 형평성과 사법 적응에 명백히 반한다. 그러면서요,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맞춰서 형평성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고자 한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번 취임식에 거물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시다 현 총리를 비롯한 전현직 총리급 인사,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통상적으로 그동안에는요, 국무장관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초청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일반 국민 500명을 초청할 예정인데요. 상생, 통합, 치유 이러한 30개 주제로 사연 있는 인사를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